안녕하세요. 자, 아동심리 상담사 직무교육이죠. 이제 앞서 우리가 상담 이론, 상담 이론을 일단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접근법하고 행동주의 상담의 접근법 맞죠. 자, 이 시간에 할 부분은 역시 아동심리 상담사 직무교육 내용 중에서 상담 이론으로서 인간 중심 상담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죠. 가족 중심 상담.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가족 상담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인간 중심 상담이 또 나오게 된 것은 또 왜 나오게 됐냐라는 것인데 앞서 상담 기법들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이랄지 또는 행동주의랄지 물론 또 인지심리도 있습니다. 원래 인지심리 상담이 있는데 이런 상담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 또 그런 것들이 다들 어떤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해서 들고 나온 것이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것은 이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들고 나오는데 여기서 인간 중심 상담은 이미 제목에 나와 있어요. 인간 중심 상담의 인간관은 뭐냐? 우리가 이 인간관에 따라서 상담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중심 상담의 인간관은 이렇게 말했죠. 휴머니즘적 인본주의 관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휴머니즘적 인본주의 관점이라는 것은 앞서 특히 철저히 우리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 먼저 여러분들 휴머니즘적 인본주의 관점. 말 그대로 이건 앞에 휴머니즘이라는 이 말도 인본주의라는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휴머니즘이라는 이 말 자체가. 또 인간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라 말을 썼고. 그래서 왜 이건 칼 로저스가 들고 나온 것인데 이 내용은 이 학기에 들고 나온 것인데 우리 앞선에 그런 얘기 했죠. 특히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 인간은 결정됐다.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했죠. 자, 결정론적 인간관을 받고 또 행동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행동주의에서는 어떤 자극을 줘서 반응을 본다. 사실 행동주의 관점은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인간을 마치 뭘로 봐냐. 자기들이 입장에서는 과학적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자극을 줘서 반응이 나온다라는 관점은 인간도 동물하고 똑같다는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개에게 타액 실험을 했습니다. 비둘기에게 콩 실험을 해봤습니다. 좋아하는. 그러면 개에게 타액 실험을 해서 침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야. 인간도 그럴까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렇게 종을 치고 고기를 내놓고 그러면 침을 흘릴까요? 침을 흘리고 싶어도 안 흘릴 수 있어요. 아무리 매를 때려도 안 합니다. 거꾸로 또 아무리 상을 줘도 안 해요. 안 할 수 있는 것.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속에 갖고 있는 그런 인간 중심의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결정은 인간관이랄지 이런 부분에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뭐냐? 말 그대로 사람이 본인 것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자극을 준다든지, 아무리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결정됐다든지 이건 아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신뢰로운 존재다. 자, 신뢰로운 존재다. 인간 자체를. 또 인간 자체는 선량한 존재다. 인간 자체는 믿을 만한 존재다. 이걸 바탕에 깐 것이에요. 이 지금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말한 휴머니즘적, 자, 휴머니즘적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간 중심 상담에 접근해서 나온 중요한 개념들은 뭐냐? 자, 현상학적 장이네요. 자매한 장. 현상학적 장이다 이런 뜻인데, 장이라는 것은 마당이다, 필드라 이런 뜻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현상이란 건 뭡니까? 현상. 지금 자 한자로 원래 이제 쓴데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을 현상이라 그래요.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지금 내담자가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마당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지각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현재 내가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것이 현상학적, 지금 보여주는 것이니까. 지금 보여주는 모습, 지금 현재 여기 here and now라 그래요. 영어로는 here and now. 이게 중요한 것이야. here. 자, 여기에. 지금 here,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보여주냐. 현상학적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의식 수준, 아까 의식, 무의식,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이런 걸 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인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알려면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이 현상학적 장,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내담자의 그 모습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떤 내담자의 내적 세계, 또 외적 세계,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자신의 지금 현재 그 모습, 눈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행동주의 상담에서 또는 정신분석 상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내담자의 모습, 이걸 보고 하자는 것이야.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 이게 사람은 일단은 어떤 존재로 봤냐. 모든 사람은 신뢰로운 존재다. 모든 사람 선량한 존재다.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존재다. 이걸 전제로 한 것이야. 어떤 휴머니즘을 깔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현상학적 장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하자는 것이고, 그것을. 그 다음에 또 자아라는 것인데, 자아라는 것은 물론 영어는 셀프라 그런다마는, 아까 현상학적 장에서 개인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그런 세계, 특히 어떻게 말하면 되느냐. 여기서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 자, 이게 자아야. 내담자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의문.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것인가. 보세요. 이게 바로 아까 현상학이라는 뜻이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는 누구고, 처음에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야. 다 누구 이주입니까? 본인 이주입니다. 본인. 그러니까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 자아, 자신이 되고 싶은 또 뭐 이상적인 사. 만약에 이런 것이 제대로 불일치가 된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건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현재 경험한 현실 자아하고 내가 되고 싶어하고 하는 이상적 자아하고 이런 사이에 갭이 없게 만든 그 자아가 바로 대표적인 자아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자아실현 경향성. 자아실현 경향성. 그대로 해석해 보죠.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어쩌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뜻을 경향성으로,
여기서 자아실현이라는 거 뭐냐? 인격 완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란 유기체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유기체가 다 잠재를, 이런 잠재를 가지고 있고, 또 생득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자아실현 경향성은 철저하게 타율성이 아니라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에 입각해서 스스로 해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야. 뭐 자아실현 경향성은. 결국은 다 중심이 누구예요? 인간 중심이죠. 또 그 인간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진 것이고, 또 이런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무슨 말일까?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모든 인간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모든 인간이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이야.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잠재력을 100분 이해하는 것이죠. 잠재를 인식하는 것이니까. 또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100%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 이렇게 또 풍부한 경험,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로저스가 결국 이렇게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인간, 이게 바로 인적 인간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인간은 기능할 수 있는 인간은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인간의 특징을 보니까, 첫째, 경험에 개방적이다. 그렇습니다. 경험에 개방적이다. 모든 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 폐쇄적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다. 둘째는 실존적 삶을 살아간다. 실존이라는 것은 현실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지금 내가 존재하는 아까 그 실존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 here and now입니다. 실존이라는 게 현실 존재야. 그러니까 실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과거, 미래, 그게 중요해. 실존주의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럼 혹자는 그러죠. 현재가 중요하다? 그럼 미래는 어쩌고?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실존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미래가 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실존주의에서 지금 현재를 강조한다. 또 인본주의에서 지금 현재를 강조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미래는 어쩌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현재가 충실하면, 현재를 제대로 하면 미래가 밝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실존적 삶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휴머니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든지, 자기 자신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지각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그럴 때는 미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판단, 모든 결정, 모든 의견,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 넷째, 경험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 앞서 말한 경험이 개방적이다와 같은 맥락에서 경험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유를. 나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나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제 가장 자기와 가까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부모. 부모는 1촌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 2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 그런데 내 일을, 자, 내가 갖고 있는 내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나의 일. 나의 일을 합시다. 나의 일을 부모가 대신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신 군대 갑니까? 부모가 대신 대학 시험을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형제가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내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경험적 자유인 것입니다. 내 행동, 나 자신의 행동과 결과, 내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인본주의 관점이 되는 것이고.
또 다섯째,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충분히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따라가 종속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 내재된 욕구 이걸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란 로저스가 말한 바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경험에 개방적이다, 실존적 삶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 경험에 자유를 가진다,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 대표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이런 것을 인간 중심 상담에서 특히 들고 나온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 중심 상담이란 앞서 말했지만은 자기 자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 상담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상담 기법을 보자면은 물론 세 가지입니다. 이 인간 중심의 상담은 상담 기법이 세 가지인데, 일치성, 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자, 인간 중심 상담을 한다면 일단은 상담하는 사람 있겠죠?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하죠. 상담자 있고 여기에 찾아온 사람 있을 겁니다. 누가? 내담자, 카운슬리라고 그러죠. 내담자. 자, 이런 두 사람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일치성이란 게 뭐냐? 이제 방금 말했지만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먼저 일치가 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진실, 진정, 진실, 진정. 이 사이에 진실성이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일치성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식이나 왜곡, 거짓됨이 없이 정말로 온전히 진실되고 솔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담 기법의 조건인데, 일치. 이렇게 일치가 된다면은 아까 말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이 자신이 어떤 느끼는 매력이랄지 또는 실제로 이제 뭐 짜증이나 애처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겠죠. 솔직하게. 물론 그런 부분도 솔직히 보여준 거야. 그리고 내담자 입장에서는 뭐 상담자에게 지금 내가 보아하니 조금 지루합니다. 귀찮습니다. 짜증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솔직히 표현한 것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일치가 돼서 뭐가 형성된다 그러냐? 지금 이제 일치성인데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신뢰가 되고 진실되고 진정성이 보여주는 관계가 된다면은 레포가 형성됩니다. 레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뭐냐? 허용적 분위기라고도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친밀한 인간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형성된 것이야. 그럼 벌써 이렇게 형성돼야 첫째 이렇게 일치돼야 이렇게 형성돼야 상담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제 레포가 형성됩니다. 또 그다음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것은 이제 일치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자, 이건 또 뭐냐면은 당연히 내담자가 이 상담자에게 와서 어떤 내용을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야 당연히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내담자 들고 나면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자, 부정적인 내용도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또 아까 말한 인간 중심,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런 상담이 되는 것이요. 실제 그러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내용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않고 그의 부정이다 긍정이다 하지 말라는 것이야. 무조건 그런 조건 없이 내담자의 존재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이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야? 결국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대한 것입니까? 휴머니티로 대한 것이지. 인본주의 관점이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감적 이해라 그럽니다. 공감적 이해. 세 번째가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감정을 공유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럴 거 아닙니까? 내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 갖고 있는 감정은 딱히 좋은 감정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내담자 갖고 있는 감정 자체가 뭐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치 상담자가 내담자. 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이해한 것이야. 그것이 공감적 이해입니다. 우리 한자로 말할 때는 이제 어떻게 많이 씁니까? 한자로 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역지사지라 그래요. 처지입니다요. 처지를 바꿀 역자.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보면은 정말, 이래서 내담자가 왔구나. 또 이래서 내가 이런 맥락에서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겠죠. 특히 이제 공감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이 공감적 반응을 갖기 위해서 어떤 또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단순한 수용. 상담자가 내담 아동에게 최소한의 언어적 반응을 보여주거나 비언어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 아주 간단하게 말로 사든지 또는 뭐 몸의 움직임, 얼굴 표정, 뭐 찡그림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 입장에서 예컨대 이제 아동이 뭐 아빠와 놀이공원에 함께 놀러 갔어요. 상담자가 그래? 그래. 받아들인 거예요. 단순한 수용이니까. 또 리플렉션이라 해서 반응이라 해서 반응이라는 것. 지금 공감적 이해가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담자가 내담 아동의 표현과 감정 태도에 대해서 거울과 같이 다른 말로 다시 비추어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담자 아동이 했습니다. 아빠가 만나러 오기 했는데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슬펐어요. 그렇게 하니까 상담자가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와 너를 만나러 오셔서 같이 지내고 싶었는데 오지 않으셔서 아빠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슬펐구나. 라고 보여준 것이야, 리플렉션이. 사일런스, 침묵도 있습니다. 침묵. 일단은 이것은 이제 상담자가 아동의 어떤 이야기, 어떤 내용, 관심, 이걸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도록 집중해서 조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은 상담자가 이렇게 침묵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더 말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런 내용이고. 또 자기 노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노출. 내담 아동이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에 내담 아동과 유사한 상담자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을 아동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 내가 말이야 과거에 이러이러한 적이 있어. 라고. 근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아동이, 내담자 아동이. 아빠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모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어요. 나도 아빠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상담자가 맞아. 나도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너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단다. 나도 부모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다시 예전처럼 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었어. 라고 자기의 과거를 비춰본 것이야. 이런 태도를 한다면 단순한 수용이나 반영이나 침묵이나 자기 노출한다면 뭐가 된다 그 말이야. 공감적 이해가 된다는 거지. 이건 사실은 이제 칼 로저스가 들고 나온 인간 중심의 상담 기법에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일치성. 일치라는 건 상담 4단계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해야 돼요. 이건 어떤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공감적 이해, 같이 역지사지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일단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철저하게 뭐가 잘 됩니까? 아까 말했잖아. 래퍼 형성. 이게 잘 된다 그 말이야. 이제는 허용력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되기 때문에 아동의 모든 내용들, 그 아동 내담자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이 상담자에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게 이제 대표는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가 들고 나온 것. 말 그대로 로저스 들고 나온 인간 중심 상담은 결국 뭐이다? 결국은 휴머니티에 입각해서 인간 본위로 인간의 신뢰를 믿으면서 하는 상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기법은 가족 상담입니다. 앞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1대1 상담, 또 집단 상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족 상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가족 상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자면은, 특히 이제 상담의 유형에 최근에 많이 들고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가족 상담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어떤 정신건강에 관련돼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에서 서로 뭐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이런 임상 문제를 다루는 것, 특히 개입을 해서 이 상담자가, 특히 이제 내담자가 가족과의 관계망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 상담은 아동의 증상이 가족의 행동 패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동의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럼 결국 이제 가족의 패턴, 가족 형태, 이걸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자. 결국 가족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면은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아동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어떤 역할이냐, 또 어떤 갈등이냐, 또 그 가족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는 것, 이게 가족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세계관을 보면은 개인 상담은 대부분 어떤 기계론적으로 해결하지만 가족 상담은 유기체, 가족이란 유기체. 개인 상담은 한 개인의 문제겠지만은 가족 상담은 뭡니까? 가족 전체의 어떤 유기체 관계가 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가정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개인 상담은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왜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 왜 그런 행동이 있어? 라고 하면 이거는 무엇이 문제야? 가족상 무엇이 문제야? 라고 말하죠. 특히 그리고 개인 상담은 과거에 그 개인의 과거사, 과거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해낼까? 가족 상담은 지금, 여기. 지금 가족의 문제가 뭐야? 라는 것이죠. 개인 상담은 다르죠? 개인 상담은 한 개인의 어떤 절대적인 부분이지만 가족 상담은 상대적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상대적이지.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은 상당히 차이점을 안고 있는데, 특히 개인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냐? 개인 상담이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양 문화, 서양 문화라는 그런 배경에서 개인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가족 상담은 동양 문화입니다. 동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양은 어떤 가족이란 집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가족 상담에서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 주요 개념들이 대략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족 상담에서 전체성, 순환적 인과관계, 피드백,
의사소통, 이중구조, 가족구조, 자기분화, 삼각관계, 다세대 전수과정, 의사소통 및 대처유형. 이런 한 10개 정도 되죠? 10개입니다. 지금 가족상의 주요 개념들인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가족상담의 개념 중에서 전체성. 자, 전체성은 가족상담은 하나하나에 떨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죠. 가족 구성원들, 가족 구성원 전체를 특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큰 그 전체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쓴 말로 있잖아요. 부부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성은 이렇게 말하죠. 전체는 이런 전제가 깔린 것이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 말은 보세요. 가족 구성은 1, 또 1, 또 1. 각각 개체. 각각. 그러면 얼마 됩니까? 3이 되죠. 이건 아니다는 것이야. 4나 5나 6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체는 이렇게 되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성을 살펴보면 어쩐다 그 말이야. 훨씬 크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단순히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가족 전체의 포괄적인 것 이걸 알아야 된다. 큰 맥락에서 이게 전체성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환적 인과관계라 순환적 인과관계라 실제 여러분들 그러죠. 이 가족 상담에서 가족의 어떤 한 구성원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형이 잘못해서 동생이, 또 동생이 잘못해서 형이, 또 그 형이 잘못해서 아빠가, 또 동생이 잘못해서 아빠가. 이 가족이라는 구성체 안에서는 인과관계 자체가 딱 한쪽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가족 관계가 원래 그러잖아요. 딱히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뿐만 아니라 전체 문제를 야기된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형성될 때 비단 그 가족 구성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지. 전체 문제와 관련되는 순환적 인과관계이고. 피드백이라는 건 뭡니까? 피드백은 환류라 그러죠. 환류. 그러니까 원래 가족관계라는 것은 어쩝니까?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피드백 과정에서 안정된다거나 이런 게 유지되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변화, 이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환류가 된 것이죠. 환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럼 문제를 피드백 해봅니다. 또 다시. 그래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어쩝니까? 또 이제 뭐 나아가는 어떤 진화된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고 이 관계가 또 계속된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또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 또 어떤 상태가 있을 것이고. 이게 지속적인 이런 피드백. 이 가족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지속적인 피드백의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인데, 정말은 이제 가족의 어떤 상호작용은 의사소통 과정이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가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어떤 경우는 이제 서로 간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그 가족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 있습니다. 뭐 그것은 비단 뭐 우리가 가족 상담이 대표적입니다만은 어떤 조직에서라도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사는 조직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문제를 야기하고 또 그것이 이제 상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은 의사소통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또 부여하는 그 의미, 그게 진짜 행동일까?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행동에 맞는 의사소통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런 문제. 이중구속 가설. 그 말은 중요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메시지와 이에 모순되는 메시지를 받게 될 때 어느 메시지에 반응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메시지가 주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반어적인 그런 용어들, 그런 메시지들 참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일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중구속이라는 건 그런 맥락이고 듀얼이니까 듀얼 계속적으로 이제 직설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구조가 있는데 이제 가족 구조는 뭐 하위 체계 가족 속에서도 밑에고 경계선 위계 구조 상당히 또 이 가족 구조는 위계가 확실하죠 사실은 어떤 권위 또 권위의 책임이 따르고 그다음에 자기 분화란 정신 내적인 동시에 대인 관계적인 의미, 정신 내적인 동시에 대인 관계. 그 말은 가족에서 모든 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있는데 자기 내부적인 또 문제가 있죠. 정신 내적으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감정 이걸 분리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잖아요. 대인 관계에서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자기 부여. 삼각관계. 가족 속에서 어머니, 아동, 또 엄마, 아동, 거기다 또 게임을 한 컴퓨터 이런 관계들도 형성된 것이야. 또 그래서 또 이 상담을 하러 올 수 있는 것이고 다세대 전수 과정. 가족의 정서적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된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건 계속 세대를 이어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 과정 자체도 계속 전수해 올 거 아닙니까? 또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 이것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점을 보호해주고 충족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상대적인 그런 의사소통에서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대처할 수 있는 유형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가족 상담을 할 때는 상담 기법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7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상담 기법. 사실은 이제 이 가족 상담은 어떤 특정 모델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모델 기법이 있는데 그런 기법들을 내용을 갖고 이제 보는 것인데 자, 가계도를 알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자식 3세대에 걸친 가족의 정보가 있는데 그걸 그림표화해서 도시화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가계도에 입각해서 거기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친밀하고 또 소원하고 또 삼각관계랄지 여러 가지 그런 가족 구성원 속에서의 모습들, 가계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상담의 기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가계도라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은 할아버지, 조부, 그 다음에가 부모, 그 다음에 자식 이런 것들이 아까 다세대를 계속 전수해 내려온다 했잖아요. 정서들이. 그런 역동적인 관계를 잘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가계도를 보면은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혼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뭐 별거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쌍둥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 관계들이 뭐 친밀한 관계냐 또 소원한 관계냐 융합적인 관계냐 적대적인 관계냐 그걸 한번 가계도를 그려서 그 속에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 것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빙산치료라는 건데 빙산 사실은 이제 빙상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그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에 보이는 것은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것은 10%도 안 돼요, 사실은.
표현한 행동은. 그리고 그 밑에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감정, 지각, 기대, 열망.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상담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만 보고 상담을 한다. 이건 아니죠. 빙상기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면 위에 보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 수면 아래에 깔려있는 이런 내용들.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지각이나 기대나 열망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해보는 치료. 그걸 빙산치료라고 해요. 쉽지 않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그 상담하는 사람이 기법을 발휘해서 아주 그 기술을 발휘해서 이걸 끄집어낸다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류란 건 조인한다는 것인데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상담자의 행동을 기대한다. 상담자가 하는 것인데 즉 상담자가 가족의 조직과 상호 교류 유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가족의 강점을 직접 경험한다. 가족 체계와 관계를 맺는다. 아예 상담자가 가족 구성원들 또 가족이라는 그런 조직 또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또 가족의 강점도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예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돼버린 것이야. 그렇게 합류를 한다면은 상담이 훨씬 잘 이루어지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 내담자 가족의 일원이 돼버린 것이야. 아주 상담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그 가족의 문제점이랄지 가족의 장단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합류한다면. 실연이라는 것은 실연이라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상담자가 어떤 가족 구조와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가족의 상호작용 상담 시에 직접 해봐라. 뭐 딸하고 엄마하고 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실제 한번 딸하고 엄마가 실제 일어난 일들 한번 해봐라. 실제 모습을 보여줘봐라. 실연이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역설적 개입이란 말이 있는데 내담자가 상담자의 지시에 저항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 거꾸로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왔을 때 가족 구성원의 어떤 아이를 지금 상담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상담자가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 이것도 이제 상담 기법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장점과 자원 탐색 및 활용. 좀 길지만. 상담자가 내담자가 이미 가진 장점과 자원을 탐색해 봅니다. 그 내담자 아동의 장점, 자원을. 그걸 상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쓴 말 있잖아요. 정말 그 내담자 아동이 잘한 부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 준 것입니다. 장점을 가지고 칭찬해줘. 그럼 우리가 그 장점 칭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상담에 협조를 잘 하게 되겠지. 그 내담자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 잘 쓴 말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담을 하는 그 가족의 내담자 아동에 대해서 자꾸 올려주는 것이야. 띄워주는 것이야. 그러면은 그 아이의 어떤 장점 같은 걸 띄워주게 되면은 탐색하기 훨씬 쉽겠죠. 그 다음에 문제의 외제와 문제를 밖에 둔다는 것인데 상담 초기에 문제를 내담자와 분리하고 객관화시키기에 문제 이름을 붙이는 작업, 네이밍하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상담 초기에 분명히 내담자 아동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 분리시켜. 그래가지고 그걸 거꾸로 이제 객관적인 상태로 만든다 그 말이야. 내담자의 문제를 정신병이나 성격이 기인한 것으로 보는 대신에 상황, 대인관계 이게 잘못됐다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담자 아동이 나는 나쁜 아이예요. 나는 나쁜 아이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상담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을 외제 밖으로 끄집은 거야. 너가 나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도깨비 같은 사람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야. 너 나쁜 아이 아니야.
너 나쁜 아이 아니야 라고 밖으로 외제화시켜서 객관화시킨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더 아주 편케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도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가족 상담에 쓰이는 기법들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가족 상담은 오히려 1대1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 더 쉽습니다. 가족 상담은 왜 쉽지 않냐면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관계 형성의 문제점 그런 걸 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동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에 대한 이론들 우리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정신분석 상담, 행동주의 상담. 정신분석 상담은 프로이드, 행동주의 상담은 뭐 파블로프랄지 또 스키너랄지 반두라 이런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상담, 인간주의 상담, 이거 칼 로저스가 들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가족 상담. 요즘에 특히 이제 가족을 단위로 한 그런 상담도 아동 심리에서 아동 심리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서 지금 상담에 관계된 이론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실제 상담에 적용한다면 그런 부분들, 이론들을 아마도 상담 원활히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이론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